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직격했다는데 함께 보시죠. 방어권은 수백 년간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 기본이다. 깡통폭 낸 것 같고 언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본인의 방어권 차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했던 말이다. 자신들이 하면 방어권이고 일반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이라냐라고 한동훈 장관을 직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앞서 수사기관에 아이폰을 제출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 관련해서 너는 내고 나는 안 되냐라는 건데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김영주 의원님, 네. 그거랑 깡통폭 내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적어도 깡통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방어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방어권도 좋고 깡통폰도 좋은데 아니, 자신 있고 억울하다면서 깡통포 내고 방어권 예. 운운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뭐 방어권 깡통폰 이전에 송영길 의원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성과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선한 정치적인 선거에 우리 캠프의 사람들이 이런 돈을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하겠다. 그런 선으로 보면 사실은 방어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실제적으로. 내가 있는 걸 모두게 소상히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그 얘기고 그다음부터는 나는 이제 율사 출신으로 내 방어 내가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율 배반이다. 이율 배반이고 또 하나는 이제 똑같이 그렇게 많은 실제적인 목소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짜집기다. 결국에는 이정근한테만 몰아가는 말하자면 두 의원들의 반응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뭐 수사가 다 끝나봐야지 법정에서 사실은 다투 가지고 뭐 이기면 다행이고 지면 죄송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 당을 살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선당우사한다는 것은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검찰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로 해야만 그것이 어떤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에 대해서 조사를 잘 받으시라라고 대꾸했습니다. 검찰이 기획수사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검로남불이라고도 했거든요.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사 받는 분이 여러 가지 자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정한 시스템 안에서 잘 방어하시고 잘 말씀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점잖게 얘기했지만 조사나 받아라 라고 들립니다. 전윤기 의원님.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여유 있는 모습은 칼은 내가 쥐고 있다라는 것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썰리는 사람은 송영길 대표나 그 옆에 있던 뭐 돈 받았다고 특정하는 사람들이 썰리는 거고 썰린다고 표현하시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본인들은 의원님. 칼을 휘두르겠다라는 데서 자신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사한다 이렇게. 사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던 것과 깡통폰은 일맥상통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깡통폰은 휴대폰을 바꿨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깡통폰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열어봐야 이게 깡통폰이다 아니다. 한동훈 장관이 깡통폰을 냈다 안 냈다 이 얘기가 가능한데 애초에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낸 폰이 깡통폰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고 하면 둘 다 증거인멸이고 둘 다 방어권이라고 하면 둘 다 방어권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덧붙여드리면 10명 정도 벌써 검사가 특정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정도의 수사 상태라면 총선 전에 10명 특정해갖고 10명 뭐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검찰이 생각하고 있고 그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총선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가장 민주당을 타격 주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총선 직전에 10명 불구속 기소할 거고 사실 기소할 듯 기소할 방침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검수완박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수사 기소 분리의 명분을 검찰이 저는 더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미 기소를 예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던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게 검수완박이라고 하면서 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해라고 하는 프레임에 쌓였지만 수사를 했던 내용과 기소를 했던 사람은 달라야 한다라는 논리는
이미 기소를 예정해놓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검수완박이라고 이름이 붙여져가지고 민주당이 대패를 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하는데 수사를 미리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이미 기소를 예정해놓고 하는 기획수사는 지금 21세기나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변하지 않고 그 이유를 지금 검찰 스스로 자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미 최고위원님.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을 기획수사로 생각하는군요. 그러니까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이 자진탈당했지만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국민께 반성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돈봉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기소를 안 합니까? 그냥 봐줘요? 돈을 마련한 사람이 있고 해당 녹취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통해서 명백한 증거가 입수됩니다. 그럼 구속영장을 쳐야죠. 그럼 구속영장을 치고 난 다음에 이게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가져서 기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해서 정치 검찰이 무리한 수사인 걸 입증할 수 있도록 제발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다 포기해서 이른바 방탄으로부터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보호하지 말고 이번에 체포동의안 올라오게 되면 가결 버튼 누르는지 국민들이 똑똑하게 지켜볼 거라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리고 이 돈으로서 이른바 유권자의 표를 사서 이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시킨 중차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최소한의 반성과 양심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 정도는 알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적어도 의혹선상이 올라와 있는 그 의원들 그리고 이 당의 대표는 민주당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닐까 말씀드립니다.